안녕하세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다. 명심해라. 다른 방법은 없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 저명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적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존 듀이 교수는 이를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 듀이 교수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자극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했다. 주의할 것은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바람, 소망이라 하지 않고 갈망이라고 한 점이다. 조상들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다면 못 배우고 가난한 식료품 가게 점원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법률책을 가지고 공부에 몰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식료품 가게 점원은 바로 링컨이다. 찰스 디킨스가 불멸의 소설을 쓰게 한 것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칭찬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면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아첨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입술에서 나올 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값싼 칭찬을 받지도 주지도 말게 하라는 말이 있다. 아첨은 바로 값싼 칭찬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아첨을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 이제 잠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천박하고 거짓인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첨 따위는 잊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정직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칭찬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칭찬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줍니다. 칭찬과 애정이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팅입니다. 내일 만나요.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듀스키 너를 응원할 거야. 듀스키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눈을 떠라. 보는 게 곧 희망이다.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가슴을 펴라.
넓이가 곧 자신감이다. 허리를 펴라. 크기가 곧 안목이다. 뒤꿈치를 들어라. 높이가 곧 꿈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랑현의 아침조의 더 랑현 라이브에서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장님들 그 3월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적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하기로 한 거 있죠. TRM이 예약 용지. 다 인쇄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끝나고 3월 TRM이라는 그 기회로 내가 받게 될 수입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트립을 가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TRM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TRM의 기회로 역대급 커미션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는 거지만 사실 이 기회로 더 많은 고객들이 나한테 유입되고 그리고 제품이 확장되고 소개하게 되고 누군가를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함께할 평생 친구를 만나게 되고 ARO 매니아가 생기게 되고 이런 기회들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 더 기쁘지 않으세요? 네, 우리 2월에 최선을 다해서 3월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요.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간 하다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고 나도 한번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생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대요. 네, 어떤 스토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뉴스킨을 만났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스 그룹의 박설매 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니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 박설매입니다. 저의 일대 스폰서님은 박혜원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임지연, 이수성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이성훈, 정지현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네, 사장님의 마이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께서 한국에 나와 계셔서 저도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고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께서 엄청 반대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식당 일, 회사 일, 조선소 일 안 해볼 일이 없고 힘든 일만 하셨기에 한국에 오면 저도 고생할 것 같아서 반대하신 거였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1년만 있다가 중국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왔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면서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있다 보니 부담도 없었고 사무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여행 가고 싶은데도 자주 가고 매달 적금도 하면서 자유롭게 2년이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째 출산하고 나서는 솔직히 아기가 아직 어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다르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2배가 돼버려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혼자 월급으로는 어렵겠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나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야지 했는데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회사 생산직으로 취업해서 종일 근무하는 형태로 취직도 해보고 싶었지만 애들 등 학원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육아와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야 아이들 등원이랑 하원도 제가 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옷도 팔아보고 마라탕도 팔아보고 동생이 하는 쇼핑몰 서비스 센터 고객 응대 알바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이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통관이 어려워지고 택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면서 옷을 파는 것도 마라탕을 파는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택배 보내는 게 엄격해지고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도 끊겼는데 그러다가 유치원 애기 엄마가 하루하루 살이 빠지고 예뻐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에게 티아를 전달받게 됐고 뉴스킨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사장님. 일을 원래는 하셨었던 거죠. 중국에 이렇게 마라탕과 옷을 파는 일. 네, 그래서 네.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택배가 어려워지니까 직장은 못 다니고 아이들 때문에 네, 직장은 못 다니고 뭘 하면 좋을까 하던 중 유치원을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니는 그 친구 엄마인 거죠. 아이의 친구 엄마가 하루하루 예뻐지고 살이 빠지는 걸 보게 되신 거죠. 그쵸? 네. 그걸 발견하셨네요. 어떻게? 예뻐지시는 모습을. 네, 발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번 만나는데 아기 등원할 때, 학원할 때. 그런데 그 볼 때마다 예뻐지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분의 카카오톡을 뒤져보게 되었고, 그분의 카톡 프로필이랑 쭉 보니까 빼도 1일차, 2일차 그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빼독도 다 뒤져보고 알아보다가 아기 엄마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혹시 빼독해서 살 빠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신 박혜원 사장님이 어떻게 빼독을 알아요? 라고 깜짝 놀라며 물으셨어요. 그렇게 저도 빼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물어보셨군요. 자, 그래서 참 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변화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달라지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마케팅이 없어요. 그렇죠? 자, 빼독을 하니까 어떠셨어요? 빼독을 하고 진짜 건강해지고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럼 저의 비포 애프터 사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와, 같은 분이에요. 같은 원피스를 입고 같은 분인데 되게 다른 분이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설매 사장님의 모습은 훨씬 더 날씬해지셨거든요. 예. 얼굴도 되게 달라붙어 올라갔네요. 자, 네. 만족을 하셨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TR 하는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잘 빠지고 하면서 또 뉴스킨 사업까지 알아보게 되신 건가요? 네.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서 사업까지 알아보게 되셨는지. 저랑 그냥 대화. 네. 그렇게 TR을 통해서 저도 변했고 만족을 하게 되니까 뉴스킨 제품력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TR 하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임지연, 박혜원 스폰서님과 미팅을 하면서 현실 점검, 실험, 데모, 뉴스킨 보상을 대해 하나하나씩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줄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주변 친구도 한 명 한 명씩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업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만 하려고 한 건데 스폰서 사장님을 통해서 뉴스킨 보상을 자꾸 들으니 권리소득과 레버리지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뉴스킨 하면 평범한 나도 왠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하쌤,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지금의 삶에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외모도 물론 달라졌지만, 네. 어떤 부분이 변화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되게 자존감이 커졌다. 안 들려요, 사장님. 음소거 해제를. 네.
아까 보셨듯이 외모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건강도 변했지만 저의 내면의 마인드도 변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도전하면서 안 해본 경험들을 뉴스킨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 문장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있고 안 했던 걸 시도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커졌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장점들을 발견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걸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안 해보던 걸 자꾸 도전하고, 시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박삼혜 사장님이 지금 막, 이렇게 어떤 타이핑 하시고 읽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대화해보잖아요? 이분한테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항상 이러는 분이세요. 근데 박삼혜 사장님이 콜드를 정말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쵸? 사장님 안 해봤던 것 중에 또 도전한 게 콜드 아닌가요? 콜드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콜드 하는 이유는 다 비슷하겠지만 저한테는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 아는 사람도 적고 인맥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200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명단을 작성해봐도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자주 다니던 미용실 실장님 다 포함한 거였어요. 그 명단 확장을 위해서 콜드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모르는 곳에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활발하고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매번 콜드 할 때마다 긴장을 했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심호흡 한 번 하고 무슨 말을 해야지 항상 준비해야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매주 같은 상가에 들어가는데도 별로 반겨주는 것이 없었고 왜 아침 오픈할 때부터 오냐고 예의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갈 때마다 무섭게 인상 쓰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매주 콜드 할 때마다 진짜 싫었는데 다행히 그때 박혜원 스폰서님과 함께 콜드해서 서로한테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매주 수요일 빠지지 않고 콜드 나갔습니다. 그렇게 첫 고객님이 생겼는데 회원 가입하고 지금까지 매달 정기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할 거면 저는 제가 콜드하는 가게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님은 꽃지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평소에 눈여겨봤다가 드림캠프 때 필요한 꽃을 거기서 주문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더니 저한테 회원 가입도 하시고 콜드 갈 때마다 필요한 제품 있으시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요즘에 다른 가게 사장님한테도 본인이 쓰고 있는 뉴스킨 제품 후기를 나누면서 샘플도 받아가셔서 다른 분께 드리곤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계신데 양자 측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TR90 추천해드렸으나 당장 클로징 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콜드는 가고 얼굴 만나면서 인사를 꼭 하고 옵니다. 매주 수요일에 콜드 한다고 다 말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매주 수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가를 돌아다니며 제가 다니는 곳마다 콜드를 정해진 시간에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사장님 콜드를 지금 얼마나 하셨죠? 계속 나가는 게. 출연하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9월 22일이요. 네. 10, 11, 12, 1, 2. 거의 5개월 동안 가셨네요. 꾸준히. 그 네. 모습에 매주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오는 그런 모습에 저는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정기 구매도 거시고, 그리고 소개도 막 해주시고,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사장님. 사장님, 마지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꼭 열심히 일해서 팀을 구축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석세스 트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꼭 싱가포르 트립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멋진 우리 사장님의 스토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밤새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밤새 소식은 한 가지만 전달해 드릴 건데요. 대박입니다. 제가 날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옮겨도 되냐? 하지만 그냥 그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탑리더, 랑연 라인에 우리 탑리더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은 전지현 사장님의 글입니다. 사장님들 이것 좀 보세요. 저 티알미 1월 18일부터 먹기 시작해서 2주 정도 먹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식단도 아예 못하고 운동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미쳤습니다.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2%나 빠졌어요. 웬일이니 진짜. 대박, 초대박스예요. 와 씨. 체지방 17%는 작년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식단 겁나 하고 운동 미친 듯이 해서 겨우 처음 나왔던 17%인데 심지어 저 지금 밥을 한 대접 먹고 인바디를 잰 거거든요. 어쩌죠, 티알미? 그러면서 인바디 측정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잠깐 인바디 측정한 걸 보여주시겠어요? 뒷장에.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날짜가요, 얼마 안 됐어요. 2주 정도밖에. 1월 18일에서 2월 7일. 근데 체지방률이 19.2%에서 17.1% 감량했습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네? 그리고 내장 지방 면적을 보세요. 45에서 40으로 줄었습니다. 흥분하실 만하죠? 그래서 어제 리더 사장님들께서 또 전 페이지 다시 보여주시면 리더 사장님들이 와, 대박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소름 돋는다. 2주치 임상이니까요. 근데 이게 2주치 임상인데 3개월 임상은 어떨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도 흥분했어, 지금. 3개월 임상은 어떨까?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박이죠, 사장님들. 티알미는 정말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그리고 빠른 임상을 보고 싶은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이 티알라이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다이어트 땡땡 아시죠? 거기는 막 1,0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티알라니와 티알미를 합해도 400만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3월 초집중 하셔서 2월 초집중 하셔서 3월 14일 우리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의도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의 성의도는 14710입니다. 여러분 이거 랑연북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고객관 죄송해요. 제가 빵 터졌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의 고객 관리 루틴이 있으시. 어떡해. 눈물. 아이가 갑자기 돌발 출연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나 봐요. 자, 여러분들만의 그 고객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신규 고객이 생기면 죄송해요. 어떻게 눈물이 나. 첫째 날은 뭘 하고, 그리고, 넷째 날은 뭘 하고, 7째 되는 날은 뭘 하고, 10일째 되는 날은 뭘 하는지, 이런 나만의 고객 관리 루틴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진짜 부부 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객 관리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전 미팅을 하면서, 진짜 감동이다. 진짜 대박이다.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레그룹의 김수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절대긍정, 절대열정 그룹 테드 프리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수정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 네, 마이스토리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룹 테드 프리덤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정수진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최선결 박명섭 사장님, 그다음에 그룹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영선 변호기 그룹장님이십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누스킨을 처음 전달받았고 180도와 갈바닉이 너무 좋아서 누스킨을 전달받았고 제가 피부가 맑아지고 좋아지면서 제 주변의 애기 엄마들이 누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고요. 그때 소개비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누스킨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늘 고민을 했던 게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뭐 하지?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게 늘 고민이었었는데 제가 한국에 우연히 들어왔을 때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때 사사분면을, 경제사분면을 이해하고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했을 때 남편이 검토해주는 과정 중에 남편이 리크루팅 되어서 저희 부부가 사업을 결단하고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 매달 3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남편이 리크루팅이 돼가지고 저희 부부가 사업을 결단하고 한국에 나와서 사업한 지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뉴스킨을 만나셨군요. 네, 중국에서 만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때 후원이 아예 막혔어서 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지 9년 됐어요. 오재수 사장님 나왔다.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사업을 그럼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 검토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오재수 사장님이 리크루팅이 되셨군요. 오재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분이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뉴스킨 사업을 하시게 된 건데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한국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봐니까 회원이 5명이더라고요. 그때 나랑 같이 아기 키웠던 아기 엄마랑 그리고 아기 엄마 중국에서 아기 키우느라 고생해 밥 해줄게라고 해서 밥 해줬던 언니 그리고 대문을 한국에서 처음 받았었는데 귀가 얇으니까 너 가서 결제할 거야 라고 해서 언니가 막아줄게 라고 따라왔던 우리 사촌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뉴스킨 사업을 해라고 하니까 누나가 신호이가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해줘가지고 저희가 총 5명이 그리고 제 얼굴에 180도로 쓰고 얼굴이 딱 맑아진 걸 처음 알아봐준 동생 그 동생 그래서 5명이 그때 제 회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정기 구매 금액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달 해야 하는 GV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가 뉴스킨을 하려고 한국을 나왔어요. 리밍아웃을 했고요. 그들에게 사업과 제품을 전달하는데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당장 해야 되니까 일단 나갔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나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명함도 돌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길목에 서 있어서 전단지 돌리고 명함 돌리고 그리고 낮에는 상가를 돌면서 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인맥을 한 명 한 명 만들어 갔고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그 사업 초기부터 남편분과 그러면은 우리 오재수 사장님과 전단지 들고 나간 거잖아요? 네.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조금 힘은 되기는 했는데 그 콜드 할 때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같이 겪으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서로 네.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쵸? 누가 있으면 조금 덜 민망하고 덜 좌절하고 같이 힘들고 그걸 우리 오재수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신 거군요. 부부가 함께 콜드를 했는데 혹시 그때 콜드를 통해서 만남이 이어진 고객분들이 계신가요? 네, 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둘이 콜드를 하다가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마르고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라고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에 알바생이 통통한 거예요. 오재수 사장님이 TR 명단이야. 빨리 전단지 좀 이러면
TR 명단 빨리 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단 이게 인사를 하고 그 친구가 약속이 잡히고 페이스젤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데모를 하고 보상을 풀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4번 약속을 잡으면서 예쁜 거 좋아하고 관리 잘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한테 어떤 혜택이 될 거야 라고 안내를 하니까 진짜 예쁜 거 좋아하고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좋아하는 언니 한 명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언니를 통해서 지금의 LT라인인 김영하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저 알바생 좀 통통해 보이는데 해서 바로, 컨택이 들어간 거죠, 바로. 그런데 이 질문이 되게, 짱이다. 예쁜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이 질문 있잖아요. 속으로 아마 그 질문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 난데. 난데. 이거 간접 클로징 아닌가요? 그 사람 난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편의점 알바생을 통해서 명단을 또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해가지고 누군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 사장님의 이 사례를 통해서 또 명단은 받아내는 거다. 우리가 발굴해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홀드로 만난 고객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부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남편이 뉴스킨 화장품이니까 우리 남편 생각에 화장품을 누가 많이 쓸까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나 바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화장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전단지랑 명함을 들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개를 받아서 대면 약속을 잡아온 거예요. 네. 대면 약속을 잡아와서 사실 기대하지 않고 그분 매니저를 만나러 갔는데 매니저랑 또 약속을 계속 갈바니 앰플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시작이 됐어요. 관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친구에게 마이스토리 전달하고 사업도 전달하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마음이 참 예쁜 친구여서 저희 부부를 너무 열심히 사시네요. 진짜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소개도 정말 많이 해줬고 이 친구가 일단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달을 버틸 수 있게 GV를 완성하게 해줬던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콜드로 만났는데 그때를 GV를 버티게 해줬던 회원이 돼주셨군요. 아까는 연결해서 LT라인의 그 큰 팀을 만들게 됐는데 또 이번의 케이스는 GV에 도움되는 회원이었다. 오재우 사장님께서 그 소비자를 타겟팅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누가 많이 쓸까? 누가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그래서 술집이나 바로 내가 갖고 소비자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네, 소비자는 절대 나한테 저절로 오지 않죠.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스토리를 전달하면서 결국 클로징을 하셨다는데 사실 마이스토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풀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마이스토리는 똑같이 풀었어요. 똑같이 푸는데 그 친구랑 제가 이제 했던 게 빨리 편안하게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바닉을 하면서 이 친구랑 이런저런 소통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 일은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시간에 남편이랑 같이 나와 있으면 아기는 누가 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사업이 안전 초기여서 친정 엄마에게 1년 정도 아기를 맡겼던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는 내가 SBA가 되면 데리고 올 건데 지금은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명단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뭔가에 집중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약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그 상황과 그리고 진심이 통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SBA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관계를 하고 있을 때는 SBA가 못 되고 제가 재작년에 7년 차에 SBA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지금은 만나거나 소통을 막 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어요. 너가 그때 나한테 도와주려고 했었고 연결해주려고 했어가지고 우리 부부 이번에
SBA가 됐다. 너무 고맙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사업 계속 할게. 그러면서 여수에 오거나 광주에 오면 꼭 연락해. 내가 밥 살게. 라고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라고 하면서 오면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사전 미팅 때 이 얘기 해주셨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잊지 않고 그때를 나를 견디게 해줬던, 내 GV를 채워줬던, 고마웠던 그 고객한테 SB가 되었을 때 그렇게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다고. 예.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사장님은 한 분 한 분 정성과 진심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는 저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주에서 저희 이제 지인이 TR을 시작했고 사업을 전달하니까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그분이 성남에 있는 회원을 또 소개시켜 줬어요. 성남에 있는 언니가 TR이 들어가면서 이 언니가 또 사업에 또 관심이 있고 선릉에 초대가 되면서 울산에 있는 회원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광주에서 청주, 성남, 울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고 오고 운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가 전혀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에너지였던 것 같고, 중국에서 저희 부부가 살았는데, 중국에서는 가까우면 6시간이거든요. 근데 멀면 20시간 막 이렇게 더 이상 걸잖아요. 근데 한국은 끝에서 끝에 가까이, 먼다고 해도 6시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거리는 그냥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열정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신우가 파주에서 있다 보니까 파주에서 소개나는 명단이 많은 거예요. 또 파주를 가요. 거기서 나는 명단을 다 경기도권 파주인데, 광주에서 여수에서 파주까지 가려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번도 시간이 얼마가 걸려서 기름값이 얼마여서라는 거를 계산하고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데모를 하고 오고 전달하고 오고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은 후원을 하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났잖아요. 사장님, 그쵸?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다. 중국에서는 가까운 거리가 6시간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끝에서 끝 해봐야 6시간 밖에 안 된다. 전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이렇게 서울에 세미나 있을 때나 보면은, 사장님 팀이나 프리덤 사장님들 진짜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예, 자주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 장거리 다니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 사업이니까 당연한 거죠. 장거리 고객은 장거리 수입이 됩니다. 네, 지금 봐보세요. 우리 김수 사장님 또 멋진 팀을 만드셨잖아요. 장시간 평생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장거리 고객 어디든지 간다. 네.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고객을 만드셨대요. 네. 그런데 우리 김수 사장님 또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뭘 잘하시냐면, TR라인이 고객을 정말 잘 관리하세요. 근데 사장님만의 TR라인 고객 관리 루틴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좀 오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TR 고객이 그 회원을 주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루틴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회원이 TR을 하고 점프스타트 때 살을 뺐던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점프스타트가 나한테 살을 빼는 제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PT나 뭐 다른 걸로 살을 뺐던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PT가 살이 빠지는 제품인 거예요. 뭐 있던 거예요. 살을 빼려면 PT를 끊고 살을 빼려면 뭔가를 본인이 했던 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재구매가 되고 재결제가 되는데 제가 그걸 많은 회원들을 보면서 그거를 경험하고 TR이 들어간 회원들은 처음 15일 점프 스타트 때 우리가 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성공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거를 집중해서 그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데 3일차가 됐을 때 대부분 명현 반응이 있거나 어떤 몸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때 야채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그 회원이랑 잠깐이라도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해요. 만남이 안 되면 문 앞에 걸어놓고 오든지 편지를 써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원이랑 3일차 때 일단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5일에서 한 일주일차 정도 됐을 때 반드시 등갈바닉을 해요. 어깨를 하거나 등갈바닉을 해서 그때 이 친구에게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지라고 해서 현실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다단계 그 차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그걸 질문을 하고 바로 현실 점검을 해요. 현실 점검을 하고 너가 지금 일주일차 됐는데 이런 몸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90일이 됐을 때는 어떨 것 같아? 몸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너가 진짜 좋아질 텐데 그러면 이 보상이 너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가능성을 그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말에는 반드시 챙겨요. 그 주말에 회원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특히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엄마들은 나를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을 우선 챙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단계 많이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스플래시랑 프리워크아웃을 꼭 챙겨가지고 물 대신 또는 단 거 땡기거나 힘들 때 우유 한 잔 마시세요라고 하면서 꼭 챙겨주고요. 이때 도시락을 또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 대부분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차 정도 됐을 때 갈바닉을 이 사람이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갈바닉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은 갈바닉 약속을 또 잡고 또 소통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게 지금 어렵고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고요. 도시락도 그 야채 도시락을 싸거나 챙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또 챙겨서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15일이 끝나고 16일 차에 반드시 인바디 중간 점검을 해드립니다. 15일이 됐을 때 애프터 사진도 반드시 찍어서 거기에서 바로 비교해서 보여줘요. 어디가 어떻게 변달했고 어디가 어디고 그럼 대부분 붓기가 빠졌고 어떻게 됐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보였을 때 내가 현실 점검을 하고 전달했던 그 비즈니스의 그 가능성이 이 사람한테 그때 전달이 조금은 또 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봐. 그래서 90일이 되면 정말 완벽하게 될 텐데, 생각나는 사람 있어? 라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모를 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명단이 나와서 그 사람 소통이 많이 길어지면 데모가 바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미팅에 데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전후로 해서 한 달 안에 거의 대부분,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뉴비티 체험을 센터에 왔을 때 그 상황 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첫 한 달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집중 많이 해요. 그래야 그때 살이 빠져야 두 번째 달에는 사람의 의지도 좀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계속 얼굴 보여주면서 챙기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이 회원도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보여주신 이 고객관리 루틴만 보더라도 벌써 16일차 안에 한 3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네, 3번 이상 만나요. 3번 이상 등갈바닉 할 때 만나고 데모할 때 만나고 도시락 싸줄 때 만나고 인바디 측정할 때 만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어제도 그 얘기 해주셨었어요. 나는 처음에 그 고객 관리할 때 첫 15일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쵸? 여러분들만의 고객 루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김수 사장님은 딱 이런 루틴을 딱 잡고 티알라니 고객한테 이렇게 그대로 하고 계신데요. 예,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형성하는데 초반에 많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객 관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또 고객 사례도 있나요? 이 분은 중국에서 소개를 받아서 TR을 하게 된 회원이세요. 네, 이번에 TR을 또 결제를 하셨는데 TR이 4번째 들어갔고요. 그리고 트라이얼이 중간에 3번이 들어갔어요.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2년 조금 넘은 시간인가 그 정도 되는 시간 안에 TR이 4번이 들어갔고 트라이얼이 지금 3번이 들어갔는데 TR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회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TR을 시작하고 15일이 안 됐을 때 앉았다 일어났는데 약간 어지러웠던 거 그게 잠깐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넘어졌는데 턱이 깨지고 이빨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국에 나와서 병원 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식단 일지를 점검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식단 일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고 잘하고 있는 거 체크를 했었고, 매일 아침 햇빛 알러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비포 애프터를 아침마다 보내줬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제가 사업이랑 이런 게 다 전달이 됐었고 제품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임상을 내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15일 안에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 회원이 반품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서 일단 만나러 가야지, 서울에 만나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병원 치료 때문에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 언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서울을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때, 이제 언제 중국을 들어가는데, TR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끝까지 먹고, 한 세트를 더 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택배를 받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한 세트 더 사서 들어갈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 더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그때 3주간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 격리하는 과정 중에 식단 일지 다 싸주고 그다음에 점검해가면서 언니랑 같이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살이 2번째까지 했는데 항생제랑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니가 3번째 TR을 또 했어요. 또 하고 자기가 원하는 뼈꼬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체중 감량이 좀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한국에 이제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번에 TR이 또 결제가 됐어요. 와,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살짝 두려움도 있었다. 막 반품해달라면 어떡하냐. 어질해서 딱 넘어졌는데 많이 다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ZTR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TR을 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ZTR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원이 점프스타트 그 기간에 본인이 느끼는 임상이 좋았던 그 느낌을 분명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에게 TR을 전달했을 때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줌으로 비즈니스 전달을 했었어요. 사업을 전달을 해놓으니까 본인이 몸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플랜이 있었고 그 과정에 최상돌 박명섭 사장님이랑 연결이 돼서 3자 미팅도 했었거든요.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품 강의는 당연히 들어보고 에이즈락에 대한 비전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살을 빼야 되면 TR인 거예요. 네, 살을 빼야 되면 점수를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폰서 연결하고 그러니까 90일 하는 그 시간 동안 제품 강의도 듣고 사업적인 것도 안내를 받았고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됐던 거죠. 교육이 됐고 TR라인의 우수성은 알게 되신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꼽자면 사장님이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읽고, 서울까지 막 달려가서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런 정성도, 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CRM이라는 이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를 다루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 고객 관계 관리, 나는 정말 이거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은 신규를 만나면 한 달 안에 현실 점검이랑 보상이랑 이런 것들이 데모까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도 배웠고 소통을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그 회원을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 내 지인이라면 내가 하나 더 챙겨줄 수 있고 그냥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가져가고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챙겨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늘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인보다 사실 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나한테 제품을 쓰고 내 팀원들에게 제품을 쓴 사람인데 그게 그 마음이 저는 늘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뉴스킨 사업이 저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내 팀에게 매일매일 제품을 쓸 수 있는
회원이 있어야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한 달 안에 현실 점검이든 사업 설명이든 데모니든 한 달 안에 하려고 노력했다. 예, 신규가 딱 생기면 그분과 관계도 구축하면서 한 달 안에 많은 것들을 안내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만남을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하고, 예, 정성 다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네. 하자님, 좀 팁도 주세요. 7년 만에 SBA 달성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네. SBA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천천히 달성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SBA 달성 노하우? SBA 달성 노하우는 일단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SBA가 되고 싶어야 되죠.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되고 싶었거든요. 티미네이터도 계속 되고 싶었고 백만장자도 되고 싶었는데 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는 그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외치고 벽에다 붙여놓고 내 목표 쓰기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의 힘이 커져서 그때 그 힘으로 SBA가 되고 싶으니까 그 의지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하우는 없다. 진짜로 되고 싶은 게 노하우네. 진짜로 되고 싶어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이시잖아요. 진짜로 되고 싶어지면 그냥 아까 다 붙여놓으신대잖아요. 온 방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쫙 붙여놓고 내 에너지가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는 거죠. 그 목표에.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정말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부부 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지금 아마 부부 사업자로 처음부터 올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아까 이제 저희 남편 사장님이 저랑 성향이 정말 많이 달라요. ISTJ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고 났던 그 회원을 관리할 때 그 카톡이 계속 오면 제가 옆에서 회원을 만나고 있으면 그 카톡을 또 못 보고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그럼 오지수 사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챙겨줬어요. 정보를 보내주고 지금은 이거 하는 게 좋아요. 그 단백질을 어떤 거 먹으면 좋아요라고 했을 때 성분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누스킨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지금은 그렇게 저희 부부가 하나로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 사업인 것 같고 너 사업인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많이 기대해서 좀 상대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네, 그래서 좀 미뤘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나? 그것조차 모르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내 사업이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이라는 걸 서로가 인식하고, 각자가 1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네, 그런 문제 없다. 근데 이게 사실 부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잘하는 거를 각자가 역할을 해서 팀워크를 이뤄내는 거. 결국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딱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각오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네, 저는 엊그제 조규철 사장님이 광주 오셔가지고 잠깐 네. 식사 자리를 꼈어요. 근데 그때 투게더방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했는데 저희가 그 방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진짜 너무 오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3월 안에 그 방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초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들어가고 7월 21일 티미니트 마감을 하고 두바이 석세스 트립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와, 지금 조규철 스폰서께 요청드린 거죠? 우리 두바이 투게더 방이 지금 생겼습니다. 각 탑 리더 사장님당 딱 한 분만 들어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김수 사장님께서는 내가 못 들어갔으니 내가 반드시 해내서 3월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갈 거예요. 네, 역시 리더는 이렇게 일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조규철 스폰서께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왜 2명은 안 되나요? 네, 사장님, 우리 두바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 방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으셨죠, 사장님. 와, 3월 마감하면 당연히 들어와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사장님, 3월에 마감하고 꼭 그 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고객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네. 1470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1375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신규 고객이 생기면 그 고객을 관리하는 나만의 루틴을 갖고 있느냐. 첫째 날은 뭐라고, 일주일 때 되는 날은 뭐라고, 이거를 정해보는 겁니다. 내가 고객한테 해야 될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람 설정해놓고 연락드리고, 근데 조만간 이제 베라가 이 역할을 우리한테 해줄 거예요. 고객님께 연락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막 대신 알려주고 매니저처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날짜에 그분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고객한테 무엇을 해줄지. 네, 그 고객 관리 루틴을 오늘 여러분들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벌써 시간이 또 갔군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음악을 네. 음악 나왔어요. 음악 제가 설정한 음악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들 우리 3월 역대급 커미션 받을 수 있게 오늘도 열심히 같이 뛰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파이팅입니다. 한장 사장님 감사해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See you tomorrow. 네.